교육관리 선발제도는 뭘 말하는 건가요? 자, 지금 여기다 뭘 채워놓냐면은 처음에는 그 관청을 채워놓았어요. 여기는 누가 취업하는 곳이죠? 문반이고. 뭐도 채워놓죠 지금? 군대 넣습니다. 군대. 군대가 몇 개 있었다고? 5위라는 게 있다 했었어요. 5위. 그래서 문반, 무반. 자,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밑에도 있지. 밑에는 뭐 있죠? 지방관이 있고. 여기도 뭐 있다? 여기도 군대 있단 말이야. 여기 군대는 두 가지예요. 국경요충지냐, 현지 근무하냐. 자, 이런 군대가 있는데 이 군대를 군대든 문반이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공무원 있다가 사라지면 그건 국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선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 교육과 관리 선발제도라고 합니다. 교육관리 선발제도. 학교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학교는 어디도 만든다고? 서울에도 만들고 어디도 만든다? 지방에도 만들어. 지방에 엄청나게 많은 지방이 있을 텐데 지방 곳곳에 다 만듭니다. 지방관이 파견된 곳에는 모두 같이 만들어진다고? 학교도 만들어져요. 지방관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애들이. 학교 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지금은 다양한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학문 자체가 꼭 내가 공무원이 되려고 배우는 건 아니야. 지금 뭐죠? 그 자체가 목적이야. 학문 탐구 자체가. 이때는 배우는 목적이 뭐다? 관료가 되려고 하는 거야. 관료. 국가 시스템도 관료 양성하는 걸로 만든 겁니다. 학교를. 그래서 학교는 반드시 뭐로 이어진다는 게 이게 개념 중에 상급 개념이라고. 학교 나오면 반드시 관료로 이어진다는 게 상급 개념이야. 관료 아무나 다 시키나? 학교만 나오면 다 시키나? 뭐 해야 되죠? 테스트를 거쳐야 돼. 그러니까 학교 나오면 반드시 뭐로 이어진다? 이게 시험으로 이어지고. 시험으로 이어지고 이게 뭐라고 한다? 관료가 된다. 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설치한 학교를 뭐라고 하죠? 성균관이라고 그래. 이건 뭐라고 한다? 향교라고 그래. 이거는 대학, 이거는 중등학교라고 하는데 서울 사람은 바로 대학 가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서울 사람을 위한 향교급의 중등학교를 만드는데 이걸 사학이라고 합니다. 4개를 만들어요. 4개. 원래 방위는 몇 개가 있다 그랬었죠? 5방이라고 했었죠. 5방. 동서남북중. 그러니까 서울에 5개 구역으로 방위를 나눠갖고 5개 학교를 만든 거야. 근데 그 북쪽에 성균관이 있었기 때문에 북쪽 빼고 4개만 만드는 거예요. 동서남북중 중에 뭐 빼고? 북학 빼고 이제 나머지 만든 게 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사학이 존재하고요. 지방에는 뭐가 존재한다? 향교가 존재합니다. 자, 학교 나왔어. 뭐 해야 되지? 시험 봐. 근데 이게 학교가 이게 최종이 아니거든. 최종은 뭐죠? 대학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학교 나오고 보는 시험을 수능이라고 그래. 수능. 중에 수능 시험. 이걸 속과라고 그래. 지금 수능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수능 봤으면 어디 가야 되지? 대학교 가야 되잖아. 대학교를 뭐라 부른다? 성균관이라고 합니다. 성균관 졸업하면 이제 본격적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다? 대과라고도 하고 이걸 흔히 문과라고 하는 거야. 이거 붙으면 뭐가 된다? 관련돼. 무슨 관련? 관련은 3가지 있거든. 문신, 무신, 기술직. 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신. 이 코스를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코스를. 그래야지 뭐가 된다? 잘 풀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바꿔치기 많이 한다? 속과 합격자가 향교 들어간다는 개소리 되게 자주 나와요. 이런 거 들리는 거는 진짜 수준 진짜 완전 이하야. 이런 거 들리는 거. 요 그림 하나만 잘 그려두면 됩니다. 요 그림 하나 그리고 요것만 이해 잘하면 돼. 자, 한번 보자. 성균관 입학 자격이 뭐라고? 속과 합격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균관 나오면 뭐 본다? 문과 봅니다. 이거 조금만 확대해 볼게. 속과 합격하고 바로 문과를 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시험 말고 무슨 자격도 되는 거죠? 대과 자격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국가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나오고 바로 뭐도 할 수 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하급 공무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과 합격의 혜택은 뭐가 있다고요? 대학 입학, 문과 시험. 그리고 그냥 나 그냥 하급 공무원 할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나면서 그다음에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직접 볼 수도 있지만 흔히 이 코스를 갑니다. 자, 그리고 하급 관료가 됐다. 이거 아닌가? 또 볼 수도 있어. 그래서 현직 관료가 문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붙으면 뭐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될 수 있다. 얘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누가 볼 수 있다고요? 속과 합격자, 대학생, 현직 관료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여기서 물어보나 여기서 물어보나 그러면 주의하면 돼. 심지어 이것도 있다니까. 얘 합격자가 여기 들어간다는 그런 개소리도 있다니까. 그건 아예 진짜 천치야 틀리면은 아시겠죠? 그럼 바보 천치고. 자, 이거 말고 뭐도 있다고요? 무과라는 시험도 있어요. 무과. 무과 붙으면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무신 되는 거야. 무신.
직업이 크게 세 개가 있거든. 무슨 시험도 있다? 잡과라는 것도 있어요. 잡과. 요거 붙으면 뭐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얘는 양반이 되지는 못합니다. 양반이 아닌 공무원으로 취급받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중인, 중간관료라고 합니다. 중간관료. 테크노크라트야. 지금은 전문 기술자들이 되게 높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요. 그때는 종교국가 때는 뭐를 잘해야지 높은 관료 대우를 받게? 종교 잘해야 되는 거지 기술 능력 있다고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잘하고 유교 잘해야지 대우받는 거지 과학기술에 뛰어나고 천문학에 뛰어나다고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아무리 잘해봐야 뭐다? 핫발 인생이에요. 핫발 인생 그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 근대 국가는 다양한 학문을 다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 특출난 능력을 보이면 뭐가 된다? 성공할 수 있다면. 종교 국가 때는 종교야. 내 온 인생을 거기다 걸어야 되는 거야. 온 인생. 기술 관리라고도 한다. 얘들은 뭐가 없어? 이런 게 없어. 속과 이런 게. 얘들은 뭐도 없게? 이게 여백이잖아. 학교도 없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육과 과거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제도다? 문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제도를 만들었지만 나머지 애들은 자습이야.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이 국가가 원하는 신화는 누구다? 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위해서. 아시겠죠? 자, 이게 절차고요. 이 절차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다 조금 더 들어갈 때 뭐를 추가할 거냐면은 학교의 특징을 조금 더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시험 제도의 특징을 조금 나눠서 할 겁니다. 학교는 말할 때 뭐를 얘기할 거냐면은 학교가 이제 비교 대상이 있거든.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을 물어봅니다. 일단 뭐랑 비교할 수 있지? 지금 시각적으로 보면은 중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고요. 또 뭐 있죠? 서울 중등과 지방 중등의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이게 논점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제일 잘 물어보는 건 뭐 논점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점은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일단 제일 핵심이에요. 차이점이 있거든. 사립학교는 뭐라 부르죠? 우리 고려 때의 사립학교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그것도 국자감하고 대비가 됐었습니다. 우리 고려 때는 얘를 뭐라 불렀었죠? 국자감이라고 했었죠. 국자감. 국자감하고 대칭하는 존재로 사학시비두라는 게 있었었죠. 조선은 시작할 때부터 유학자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다 그랬었죠. 얘들은 특징이 뭐였었죠? 국가학교 다니나 지들학교 다녔었나? 온건파사대부와 혁명파사대부 있었잖아. 이게 관아파하고 이게 살인파 있었잖아요. 살인파는 지들이 따로 공부했어? 아니면 국가에서 가르치는 걸 배웠어? 따로 했잖아. 정말 사학파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쟤들은 지들끼리 따로 교육하는 시스템이 발전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개인이 만든 학교 시스템이 같이 동등하게 발전해 갔다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다? 사립신학교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립신학교를 뭐라고 하죠? 서원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개 비교가 제일 핵심이야. 이게 서원이라는 게 어디? 지방에서. 그래서 문제 몇 가지 있다고?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둘 비교하는 거고 때로는 이거 비교하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뭐도 있다?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것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험 제도는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게 있을까? 눈에 보이네. 얘 비교할 수 있겠네요. 또 뭐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얘 비교할 수 있겠네. 이거에다가 뭐를 얘기할 거냐면은 시험 제도는 시험 과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시험 절차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요 절차 말고 요 내부 절차. 몇 차까지 시험을 보게? 최소한 2차까지 봐요. 그래서 1차, 2차라는 용어가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 그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지 그거를? 1차 시험을 초시라고 하죠. 초시, 처음 초. 이 복이라는 게 따블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를 말하는 겁니다. 초시 복시라는 게 있고. 요거는 몇 차까지 이게 왕의 양 날개야. 이게 동쪽 날개, 이게 서쪽 날개라고 해갖고 이걸 동반, 서반이라고도 합니다. 이 왕이 지 옆에 세울 사람을 뽑는 거야. 저거는. 그래서 저거는 마지막으로 누가 채용을 한다? 왕이 채용해. 그래서 초시 복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뭐까지 간다? 요까지 갑니다. 전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건물에다가 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쓸 수 있다고요?
절대자만 쓸 수 있어. 산 자는 왕이요 죽은 자는 신의 공간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이름에 전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뭘 말한다? 신이나 왕을 말하는 거야. 이 건물 전자거든 이게. 그러니까 왕이 참여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야. 이건 어디만? 왕의 양 날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뭐밖에 없을까? 여기는 여기 참여 안 해. 왕이 뭐 시간 없게 이런 데까지 오고 그래. 이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만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 과목 한번 가볼게. 자, 과거를 물어볼 때는 1번 시험 과목을 물어볼 때 있다. 2번 시험 절차. 이 교육과 과거의 전체 절차 말고 시험 내에서의 절차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절차 얘기한 거고. 과목은 뭐 있을까? 여러분 유교 경전이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었지? 이건 철학과 공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몇 가지. 유학이 제일 강조하는 윤리가 뭐야? 예의라 그랬었죠. 예의. 몇 가지 예의만 지키면 사람들이 사는데 문제가 없대? 세 가지 아닐 텐데 5가지라고 하는 거야. 오륜이라고 하는 거야.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는 오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륜이 유학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고, 이걸 과목으로 얘기하자면요, 유학에는 크게 5경이 있다라고 해요. 5경. 일단 음악까지 합치면은 6경이라고 그래요. 6경. 그러니까 6경 고학이라고 해갖고 태초의 경전이 6개가 나왔다래. 이게 구약성서 같은 거야 말하자면. 신약성서가 뭐죠? 신약성서가 신유학이 주작, 성략이거든. 성략이 가장 강조한 게 소주란 말이야. 소주. 소학과 주작하래. 그리고 사서라고 해갖고, 이거는 입문서고요. 소학이라는 건. 사서는 이제 전문서인데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같은 것들이 이제 신약이야. 신약성서야. 신약성서. 아시겠죠? 근데 6개의 경전을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 우리 시험 과목 그렇게 하잖아요. 공무원 시험 과목도 주로 5과목 보잖아. 5과목을 크게 몇 개로 나누기도 하지? 우리 경찰 시험 과목 몇 개로 나누기도 하죠? 5개인데 그걸 다시 몇 개 카테고리로 나누기도 하잖아. 2가지로 나누잖아. 전공, 교양 하죠. 그것처럼 유학의 6경을 문사철이라고 나누기도 해요. 문사철. 하나가 문학, 하나가 철학, 하나가 역사학인데 역사학은 아직까지는 분리가 안 돼 있고 그냥 철학이 흡수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유학은 2가지로 나눠. 이게 일종의 교양이고 이게 전공 과목입니다. 이거는 뭐다? 문장 능력을 말하는 거고, 이건 뭐다? 이게 경전 능력을 말하는 게 경전 잘 이해하냐. 그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시험은 몇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종류는 몇 개 시험이 있는데 크게 나눌 때는 전공 과목, 교양 과목 2개가 있다는 거야. 어떻게 쓴다고? 문장 능력이냐 경학을 이해하느냐, 이걸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험을 나눠서 보거든. 문장 시험이 따로 있고 경전 암송 테스트가 따로 있어요. 그걸 여기서 나누는데 얘들은 아니겠지? 얘들은 그쵸? 유학 시험에서 나누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생원시 진사시라고 합니다. 생원시 진사시. 자, 이 중에 어떤 게 문장이고 어떤 게 경전일까요? 꽁생원이 경전만 꽁알꽁알 외우는 사람들 말하는 거야. 이 경전 시험. 이게 뭘 말한다? 문장 시험 말하는 거야. 이거 고려도 비슷한 말이 있었었는데 뭐 있었죠? 고려는 제수롭, 명경업이라고 불렀었어요. 이 중에 고려 제수롭에 해당되는 게 뭐였었을까? 이게 제수롭에 해당되는 말이야. 이게 문장을 말하는 거야. 용어만 달라지는 거고 똑같아. 시스템은.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명경이라고 하는 거야. 명경. 조선은 어떤 게 더 중시됐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 사람들이. 근데 고려는 명확해. 뭘 더 중시했다? 그때는 문장 능력을 중시했단 말이야. 제수롭을 한 10배 이상 정도 더 뽑아요. 그거 해야지 출세 제대로 하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 구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한 거야 지금. 아시겠죠? 학교는 국립학교, 사립학교를 비교하는 게 핵심인데요. 여러분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중세학교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부를 수 있게? 이게 관학이고요. 이게 사학인데 관립학교, 이게 사학, 사립학교인데 중세학교는 신학교라 생각하면 돼. 중세학교는 신학교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부만 하게 다른 것도 하게 다른 것도 해. 다른 게 뭘까? 예배 드린단 말이야. 예배. 유학에서 예배가 뭐죠? 제사 드린단 말이야. 제사. 그러니까 학교의 기능은
교육의 기능을 재라고 하고요. 재. 그리고 재래의 기능이 있단 말이야. 의례의 기능이 있단 말이지. 아시겠죠? 거기서 뭐가 차이가 있을까? 둘의 차이점은. 그거 차이 있다고. 교육 기능의 차이가 있고 제사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당신 신학교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 보시면은 재래 기능의 차이가 있고요. 교육 기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있잖아. 상식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사립학교 다닐까 국립학교 다닐까요? 사립 다녀요. 돈이 더 들어도 사립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기능은 돈 많은 사람들, 가장 신분 높은 사람들은 어디로 쏠렸다? 이쪽으로 쏠렸다라고 합니다. 이 사학을 뭐라고 한다고? 서원. 서원 쪽에 누가 많다고? 주로 누가? 양반 사족이 다니는 곳이고, 양반들은 누구랑 섞여갖고 공부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저 땀내나고 막 냄새나는 애들하고 같이 안 올려간단 말이야. 누구랑? 쌍놈들이 다니는 학교. 그러니까 국가학교라 무료로 다니는 학교 있잖아요. 이건 무료란 말이야. 이건 돈 내고 다녀야 되는 거고. 그 무료로 다니는데 그런데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진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만 남게 된다? 쌍놈들이 많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누구 위주다? 교육 기능이? 표를 만들어야겠다. 자, 두 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두 개의 신학교가. 신학교니까 교육 기능하고 제사 기능을 나눠서 공부할 겁니다. 자, 교육 기능은 양반 사족은 어디로 물렸다? 여기서 주로 공부하고, 여기는 주로 누가 많다? 평민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민이 많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육 내용, 교육의 질적인 차이가 날까 안 날까? 나요. 그래서 과거 시험은 어디서 한다? 주로 여기서 하고요. 여기는 뭐라고 한다? 과거와의 연결성은 미약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차피 이 새끼들 와서 공부해봐야 시험 볼 놈들 아니야. 집에 돈이 어디 있어? 시험 공부 못한단 말이야. 3년 동안 일하지 않고 공부에만 매달려야지 붙을까 말까 하는 시험이 과거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3년에 한 번 보는데. 그래서 쟤들은 과거 시험에 나오는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됐어. 그렇게 하면 착하게 잘 사는 거야. 그런 정도의 교육, 유기적인 교화에만 초점을 둡니다. 시험 쪽집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어딜 말한다? 국립학교를 말하는 거야. 쌍놈들 주로 다니는데. 아시겠죠? 제사는 어떨까? 제사. 지금 제사의 대상이 누굴까요? 1번 부처, 2번 예수님, 3번 공자. 공자겠지. 공자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게 해요. 요거는 국가가 독점했어. 예수님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사립 신학교는 못하게 해놓은 거야. 어디만 할 수 있다? 그거는 국가가 주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 유학을 만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왕이라는 말로 불리는 사람이 있거든. 유학자 중에도 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공자는 왕이라 불려. 그래서 왕들도 공자 신하가 된단 말이야. 공자를 뭐라 부르냐면은 문선왕이라 그래. 문선왕. 문을 펼선자, 문을 편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사당을 묘라고 하죠. 문선왕 묘라고 그래. 줄여서 문묘라고 하는데, 문묘는 어디에만 존재한다? 향교에만 존재해요. 여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누구 제사 드리는 거지? 그냥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특히 어디 목사님들? 그 지역 목사님들. 그래서 여기는 지역 선현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거지, 그 유학의 국가대표나 세계대표 사람들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이 좀 달라, 같아? 그거는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제사만큼은 공자 제사를 누가 독점하고 있다고? 이건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는 거야. 국가가. 아시겠죠? 여러분, 문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게? 여러분, 건물 이름 중에 그 절대자만 들어가는 건물 이름에 뭘 붙인다고? 전을 붙인다 그랬었죠? 학교에도 전자 들어가는 건물이 있다? 그건 어디만 있을까? 국립학교일까? 사립학교일까? 국립학교만 있다는 거야. 그걸 대성전이라고 그래. 대성전. 전이라는 글자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야. 신성할 성자는 누구한테만 쓴다? 원칙? 절대자한테만 쓰거든. 자, 학교 기능은 국가는 학교에다 누구까지 채워넣었죠? 쌍놈까지 다닐 수 있게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빠져나갔다고요? 악하가 양아를 구축한다고 양반이 빠져나갔단 말이야. 국가가 쌍놈들한테까지 교육하다 보니까 양반이 빠져나갔다는 게 교육 질이 떨어졌다는 거고, 대신에 제사만큼은 누가 더 빡시다? 국가가 좀 빡시게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아시겠죠?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볼까? 국립학교 또 뭐 있지? 한교 말고? 사학과, 성균관 있죠? 그럼 거기도 뭐가 있을까? 거기도 누가 다닐까? 쌍놈 이상이면 다닐 수 있는 거야. 평민 이상이면은. 아시겠죠?
평민 이상이면은 양인이라고 해갖고 원칙은 평등해야 되는 거야. 법적으로는 양천 두신 분밖에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대학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같이 다녀.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고를 수 있으니까 어디로 골라간다? 돈이 들어도 서원 가는 거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사학과 성균관도 평민 이상이면 다닐 수 있는 거고, 법적으로는 그쵸? 교육기능. 제사 한번 볼까? 제사? 뭐를 제사 드릴 수 있다고? 국립학교는 누굴 제사 드릴 수 있다고? 공자제사 있다고. 공자제사를 뭐라고 한다고? 문묘나 대성전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것만 주의하면 돼. 사학에는 그게 없어요. 야, 이것도 무슨 소리야? 왜 자꾸 이렇게 예외가 생기는 거야? 귀찮게. 사학에는 왜 문묘가 없을까? 국립학교인데. 이거 보세요. 성균관에 문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문묘를 여러 개 설치하면 공자님이 제사밥 먹으러 오다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린단 말이야. 서울에는 성균관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얘는 제사 기능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학은 뭐 하는 기능만 있다고? 교육 기능만 있고, 요거는 신학교로서의 기능 중에 뭐는 뺐다고요? 제사 기능은 빼놨다는 거야. 왜죠? 서울은 성균관에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학에는 뭐가 없다고? 문묘가 없어. 국립학교는 원칙 문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무조건 있는 건데 사학은 뭐 때문에? 서울에 성균관이 있는데 뭐하러 또 만들어 거기다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사학은 순수하게 뭐만 하는 곳이다? 교육만 하는 곳이야, 거기는.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원을 좀 봐야 되는데, 서원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나중에 조선후기 때 심할 때는 1000개까지 설치됐대. 1000개. 어디서 만드는 거지? 여러분, 향교하고 서원하고 차이점 좀 한번 보자. 여기 잠깐 보세요. 향교, 서원. 자, 굉장히 많아. 지방에 9년이 360개 정도가 있다 보니까는 향교도 한 360개가 있었을 거야. 서원은 더 많이 생겼고 나중에 1000여 개도 생겼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300몇 개 생겼을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데 이게 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또 차이점이 있다면, 이 학교를 구분할 때 교육하고 제사 기능으로 구분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쵸? 차이점 또 하나 얘기 한번 해볼까? 둘 다 지방에 있지만, 둘 다 같은 동네에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요거 일단 뭐 관하부군에 있고, 요거는 좀 경치 좋은 데 만듭니다. 같은 동네라고 말한 거는 그냥 그 지역이 같다라는 거고, 위치는 조금 다르긴 해. 그건 참고해두고. 차이점이 일단 뭐가 있을까? 얘는 국가하고 끈이 이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 끈이 얘는 원칙 없다는 거야. 누가 만든 거다? 설립자가 지역 목사님이야. 지역 신학교야. 이게 지역의 인사가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가 만드는 거고, 얘는 교수도 어디 사람이 내려온다고요? 중앙에서 내려오게 돼. 중앙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했다면 뭘 말하는 거다? 국립학교 말하는 거야. 여러분, 중앙에서 교수를 파견하면은 교육 내용이 달라질까 같을까?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벌이 생길 여지가 크질 않아요. 같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건 어떻다? 천차만별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파가 몇 개나 있죠? 12개 아니야. 불교는 파 몇 개 있지? 원래 시작할 때 17개로 시작했었어. 1공화국 때. 근데 지금 아마 제가 그냥 대충 아는 것만 40몇 개쯤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뭐 그 사입이라 불리는 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을 거야. 종교가 등록제야. 허가제가 아니라 종교를 그냥 신청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종교도 만들 수 있어. 철수교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어. 자기가 사람을 끌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종교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무지막지하게 많을 걸. 무슨 뜻이야?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도 완전 다른 해석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해석. 기독교도 그런 게 있다라던데, 그 기독교 중에 한 파가 복숭아를 안 먹는 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아? 그 아담이 먹었었던 과일이 복숭아라고 해갖고 그 파는 복숭아 절대 안 먹는데, 불경하다고.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 갖고 완전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기독교인이 복숭아 안 먹는 건 잘 못 보죠. 그냥 먹지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규율처럼 여기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파를 뭐라고 한다? 학파라고 하는데, 얘들이 여기만 살면 문제가 안 돼. 어디를 겨우 올라온다?
배웠으면 여기 가려고 배우는 거잖아. 중앙에까지 팝을 만든다라는 거. 이 중앙에 생긴 팝을 뭐라고 하죠? 정당이라고 하지? 근데 정당인데 원래 알던 사람들이야. 벗들이야, 벗들. 원래 벗들이 팝을 만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붕당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 붕당의 기반이 됐다라는 게 정책으로 되게 중요한 것이 돼요. 이게 붕당의 근거지 역할을 했다라는 게. 자, 이렇게 따로 배우고 온 애들이 서울에 가서 뭉친다면 제대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기독교 생각하면 돼. 무슨 파가 있는데 얘들 한 군데 모아놨어. 섞일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해요. 신념을 가지고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남들하고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면은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비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을 뭐로 만들었다?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걔들이 누구라고요? 이게 그 원흉들이라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사립학교는 항상 그래. 사립학교는 누가 세운다? 개인이 세우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를 만든다? 파벌을 만든다라는 게 한국사에서 이게 늘 쓰는 말이라고요. 그중에 조선시대 파벌을 뭐라고 하죠? 붕당이라고 하는 거. 통틀어서는 그거를 그냥 문벌이라고 돼. 문벌. 문신이 학교 다니는 거니까 문신이.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지금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부한 거죠? 제가 학교 공부한 겁니다. 학교. 아시겠죠? 학교를 공부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뭐 얘기한 거죠?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사립학교는 무슨 말을 항상 붙인다는 거? 파벌 만든다. 이 파벌이 서울 가면 뭐가 되는 것이다? 그냥 지방에 있을 때는 학파, 서울 가면은 붕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붕당의 근거지 역할을 했다라는 거. 자,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 조금만 추가하고 가봅시다. 자, 요 시험은 대체로 몇 년마다 보냐면요, 다 같은데 원칙이 3년이에요. 3년을 식년이라고 합니다. 식년식. 자, 그리고 3년만 보진 않아. 뭐도 있다? 특별 시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3년이 원칙이고 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에 시험을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대비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인터넷 없었잖아요. 그때는 특별 시험이 치러지면은 어떻게 이걸 공지하죠? 벽보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별시는 거의 다 누가 독점한다 이거는? 서울 사람만 혜택을 보고 지방 사람들은 잘. 그래서 사람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야 된다? 서울로 보내야 돼. 서울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서울 사람들이 독점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 매달리는 거야. 한 번 떨어지면 몇 년? 6년. 또 떨어지면 9년. 또 떨어지면 12년.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30대 중반 정도야. 당시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게요? 평균 수명이? 한 40인가 그래. 그러니까 뒤질 때까지 공부만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돼야지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일 전혀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시험 공부만 해도 먹고 살만한 애들이 저걸 하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이거 책에 체크 한번 해봅시다. 308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일단 거기다 A급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사학이나 향교에 진학해서 속과 응시했다. A급. 단순한데 되게 잘 나와. 속과 합격자가 사학이나 향교에 진학한다고 바꿔치기 잘합니다. 일단 A급 해두시고 성균관 볼까요? 성균관 입학 자격을 A급 해두세요. 이렇게 잘 나오니까. 자, 이 그림 기억하면 됩니다. 성균관 입학 자격이 뭐라고요? 속과 합격자. 그게 원칙이다. 속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생원진사라고도 합니다. 자, 문묘 설치는 B급 하시고. 자, 문묘는 어디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되죠? 국립학교만 있다. 자, 특권 보자. 309페이지 특권 A급. 자, 대학교도 한번 뭐 볼 수 있다고요? 이제는 고급관료시험인 대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과 응시하기 주어진다. A급. 자, 양가를 3번 한번 볼게요. 향교하고 사학. 향교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고려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려 성종 때 처음 설립되었다. B뿔. 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여러분, 향교는 어디에 설치할까? 지방인데. 지방 어디 설치할까? 지방관이 파견된 곳에 설치해요. 그러니까 고려는 전 지역에 향교를 설치했다 못했다? 못해. 조선은 된다는 거야, 그게.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부목 9년에 각각 하나씩 다 설립되었다. B뿔. 자, 요 말 뜨면은 고려 문제일까 조선 문제일까? 조선이란 뜻이야, 조선. 동그라미 2번 B뿔 해주세요. 당시 신문제는 법적으로 양천제였기 때문에 누구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양인 이상이면 들어갑니다. B뿔. 자, 이러다 보니까는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 가려고 했다 안 가려고 했다? 안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기억 A급. 사족은 적고 평민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유기적 교화에만 치주를 두었지 과거 쪽집게 교육은 했다 안 했다?
잘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이 뜨면 향교야 서원이야? 향교 말하는 거야. 향교. 쌍놈들이 많다. 과거와의 연결성은 미약했다는 뭘 말한다? 향교예요. 향교. A급. 동그라미 니은도 A급 해주세요. 국가에서 교수를 파견하는 것은 국립학교다 사립학교다? 국립학교 말하는 거야. 자, 디귿. 교육 후에 속과 응시한다. A급. 리을. 문묘나 선언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A급. 기본적으로 중세학교는 신학교니까 제사 드린단 말이야. 근데 제사에 누구 들어간다? 공자제사는 국립학교 한다는 거. 반갈 이번에 사학이 있는데 동그라미 이번에 문묘 없다 B급 정도 해주세요. 이거는 국립학교인데 왜 없다 그랬었죠? 성균관이 있기 때문에 사학은 무슨 기능을 배제했다고? 여기는 제사 기능이 없어요. 굳이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성균관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서원 나옵니다. 자, 서원. 반가루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서원은 뭐 뒤에 있다? 시기 문제가 있어. 언제 처음 생겼다? 여러분 지방이 활성화되는 게 언제라 그랬었죠? 자, 다시 유교왕. 유교왕 때 사림들이 막 진출하는데 유교왕은 세종, 성종, 중종이 있는데 그중에 지방사람까지 채용한 것은 성종, 중종인데 그중에 지방을 크게 활성화시킨 건 누구 때? 중종 때였었어요. 중종 때 처음 생깁니다. 자, 중종 때 지방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에서 나타나는 게 뭐 있었다고? 향약과 서원이 나타나. 신학교 처음 생기고 목사님이 만든 신앙 공동체가 처음 생겼단 말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변화야. 굉장히 중요한 변화야. 그리고 목사님들이 무슨 운동했었죠? 성경책 보급 운동했었다. 그걸 뭐라고 하지? 소학 보급 운동. 엄청 잘 나오는 거 엄청 아시겠죠? 자, 주세봉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다. A급 해두세요.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기역 니은 A급. 향교보다는 서원을 선호한다. 동그라미 니은 문면은 없다. 동그라미 3번 A급.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파벌이라는 말 써주세요. 느낌표 하나 팍 찍어주세요. 사립학교는 무슨 말을 항상 쓴다고? 파벌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지들끼리 또이또이 뭉친다는 거. 자, 이놈의 새끼들이 서울 가면 뭐가 되는 거죠? 지방에 단순한 학파. 서울 가면은 정치적 파벌, 붕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파벌은 뭉치기 쉽다 어렵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예 다르단 말이야. 아예.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정치파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의견을 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예요? 아니면 절대 뭉치지 못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신앙으로 달라지면 절대 못 뭉치는 거야. 그거는 신앙은 맹목적이거든요. 이게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관례선발제도. 양가를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과거응 시작이요. 법재상 양이름은 가능하다. 양천재야. 양이라고 천인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양이름은 되는 거야. 그 B급 해두세요. 자, 동그라미 기역 니은 A급 해주세요. 요거는 요 그림 하나만 그려드릴게요. 요 그림만 기억하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하고 조선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고려는 시험이 몇 가지 있었지? 일단 이거 저기 시험이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잖아. 공무원이 몇 개 있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뭐 있지? 문신? 무신? 잡직 있잖아. 잡직. 근데 고려는 무슨 시험이 없었다? 무신 시험이 없었어. 잡직은 있었어. 근데 문신 시험이 몇 가지 있었죠? 거기에 2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개? 3가지가 있었던 거야. 이게 바로 나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시적으로 하면 저게 바로 안 나와. 좀 거시적인 시각도 있어야지 바로 나오는 거야. 오히려 아시겠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미적으로 빠져요. 그리고 큰 시야를 못 가자. 계속 그 미적으로 파고들기만 한단 말이야. 그 지가 뭘 공부하는지도 몰라. 지금 어디 하는지도 몰라요. 공부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때 공부할 때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억이 더 안 나는 거야. 그게 더 바보같이 하는 거야. 조금 거시적인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미적인 시야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단 말이야. 같이 이걸. 자, 무과 원칙 없다. 뭐 있다? 잡과 있습니다. 고려는 신분이 뭐뭐 있었죠? 양반 중에 아직까지도 귀족 같은 놈들이 있었습니다. 문신귀족이 있었고. 자, 그리고 중간계층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다? 향리 있었다. 또 뭐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있다. 이게 제3신분. 자, 이 제3신분 중에 차별받는 신분들을 뭐라고 하죠? 이걸 신량역천이라고 하는데 신분은 양인인데 천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량역천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향소부국민이라고 해요. 차별받는 일반 양인을. 자, 그리고 바깥에 노비 있다. 그렇죠? 노비는 자격이 없다. 조선은 시험이 몇 가지가 있죠? 문과, 속과, 무과가 생겨. 그리고 잡과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 듭니다. 그 속과라는 수능 시험이 생겼다는 게 특징이고요. 조선은 뭐 있죠? 양반이 있죠.
또 뭐 있지? 향리. 조선에 들어와서 중간계층이 된 특이한 존재가 하나가 있거든. 누군지 아세요? 서얼이 있어요. 너무 잘 나옵니다. 서얼이.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나와. 중간계층 중에. 그리고 농민이 있다. 여기는 누가 있죠? 칠반천인이 대표적인 신량역천입니다. 7가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인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비 있다. 얘는 안 된다. 노비 말고 안 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양인 중에서 속관해지는, 양인 중에서 못 보는 사람이 있어. 범죄자. 양인이지만 범죄지면은 시험 못 봅니다. 지금도 그렇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무슨 시험 자격이 없지? 공무원 시험 자격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죄 지으면은 여기로 가는가, 여기로?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이 중에 국가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야? 최고 신분이 양반이죠. 양반들은 시험에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뭔 짓을 하냐면요, 이 시험을 뭐 하려고 한다? 독점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들이 정책을 만들 때 뭐를 한다? 다른 신분들이 못 보게 제한을 막 만들어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가 있다? 무슨 제한이 있다는 말을 쓸 거예요. 자, 근데 조선은 양반이라는 존재가 지방에도 있었지만은 얘들은 어디에 있다? 중앙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방에서는 누가 1인자죠? 얘들이 1인자야. 그러니까 지방에서 얘들이 시험 보는 것을 못 막아. 그래서 지방에서는 시험을 누가 독점한다? 내가 독점하고 있어. 얘도 뭐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같은 말, 이게 뭐죠? 향리가 뭐가 될 수 있다? 중앙의 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문벌 귀족이 될 수 있다, 향리가. 자, 근데 여기는 양반들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지방에도 있어. 그러니까 지방에는 향리 말고 누가 있다고? 양반 사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의 과거를 누가 독점한다? 얘가 독점해, 얘가.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 못 봐.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여러분, 양반들이 제한하고 싶어하는 시험은 뭘 말하는 거죠? 뭘 제한하고 싶어하는 거지? 어디까지 겨우 올라오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 겨우 올라오지 말라는 거야. 나머지는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 전혀. 나머지는 하든 말든 상관없어. 요걸 독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기를 막아는 거야. 여기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요, 뭐는 안 된다? 사실상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시험을 보려면은 수령의 허가를 받으라고 해놨어요. 수령이 허가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준단 말이야. 사실상 안 됩니다. 서울은 더 웃기다. 서울은 뭐 취급했게? 아예 범죄자 취급을 해갖고 예의를 안 지킨 놈이니까, 부정한 여자의 자손이니까 못 봐. 얘는 아예 금지라는 말을 씁니다. 문과 금지라는 말을 써요. 얘는 금지는 아니거든. 적어도 그냥 제한되는 겁니다. 자, 얘는 어디까지만 볼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다? 여기는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서울이라 할지라도 뭐는 제한이 없다? 묵가나 잡가 보는 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과거가 금지됐다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과거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농민들은 얘도 이거는 제한이 없어. 이건 통 관심이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민들도 묵가나 잡가는 큰 제한이 없었다. 맞나? 그런 거야. 이거는 관심이 없어. 애들이 어디가?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볼 수 있어. 근데 사실상 어떻다? 봐도 이거나 봤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애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애들인데 편안하게 시험 공부할 여력이 없단 말이야. 자, 애들은 법적으로는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차별받는 애들이라. 사실상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무슨 죄를 지은 놈들은 못 본다고? 탐관오리. 이게 큰 죄야. 또 뭐 있다? 부정한 여자. 이 사람들은 뭐 한다? 시험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는 거야. 이게 뭐죠? 재가녀, 자손. 또 뭐 있다? 서얼들. 근데 이 제한은 무슨 제한이죠? 다 제한이 아니라 문과를 금지시켜놔요. 문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농민들은 어떻죠? 여기 고려는 귀족주 사회라 재술가는 못 봤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양반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 법적으로는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법적으로. 사실상은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 거고 애들은 본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볼 수 있다? 명경과까지는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얘들은 향소부국은 금지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뭐 취급하고 있는 거지?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과거조들 가지고 뭐까지 공부할 수 있다고요?
신분제도까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야. 신분제도까지. 아시겠죠? 신분제도 지금 공부한 거야. 그냥 지금. 어차피 과거제도는 신분제도는 이어져요. 신분제도 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어진다는 걸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다시. 자, 옛날에 신분이 있다면은 신분 때문에 뭐가 차이가 생긴다는 게 제일 중요한 논점이라고요. 취업에 차이가 생긴다는 게 제일 중요한 논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근데 타고난 신분이 뭐냐에 따라 갖고요. 자, 11페이지 봅시다. 11페이지. 양가로 1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기억 봅시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묵과에는 양반, 향리, 상민, 자제들 응시할 수 있다. 맞나? 잡과도 마찬가지다. 맞나? 맞다. 쉽게 갑시다. 무슨 시험은 큰 제한이 없다고요? 묵과나 작가는 제한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자, 밑에 봅시다. 묵과나 작가는 제한 규정이 없었고 서울 향리 같은 개나 소나 다 봤다. 맞나? 맞다는가? 지금 시험에 제한을 두고 싶어하는 시험은 무슨 시험만이라고요? 고려나 조선이나? 문과란 말이야. 문과. 동그라미 니은 봅시다. 문과의 경우에는 탐관우리 아들, 제가녀 자손, 서울한테는 응시를 제한했다. 응시 제한 그래도 되고요. 뭐까지 써도 된다 애들은? 금지란 말 써도 됩니다. 제한이 큰 개념이야. 거기다 이제 금지란 말까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향리한테는 무슨 말 쓰면 안 된다고? 걔는 금지란 표현 쓰면 안 돼. 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거지. 요거는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거든요. 요 그림도 같이 추가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가 금지되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건 누구다? 죄인가? 또 누구 있다? 노비인데 천민인데 나머지는 과거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볼 수 있어요. 과거는 몇 가지가 있다고? 문과, 잡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중에 문과가 제한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다? 너무 재서 문제야. 이 중에 제한을 넘어서 갖고 금지라는 말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금지는 오직 얘들만 쓰는 건데 얘들 외에도 그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다? 여자야, 여자. 조선은 여자가 부정하면 뭐 취급한다? 죄인 취급하거든. 얘는 제한이 되는 거지 금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금지라는 표현은 얘까지. 얘는 금지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거야? 제한만 쓰는 겁니다. 얘들도 뭐는 볼 수 있다고? 이거는 가능해. 이건 관심이 없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들 통틀어 무슨 말 쓸 수 있죠? 과거 제한되는 사람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말의 포함 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맞아 봅시다. 맞아. 자,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기억 3년이 원칙이다. 이건 문과, 묵과, 속과, 잡과 공통점입니다. A급 해두시고 3년 식년시가 원칙이다. 양걸 2번 봅시다. 응시 합격은 다시 A급 좀 해두세요. 속과 합격자, 성균관 학생 학급 관리.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자, 절차 중에 뭐가 있다고요? 동그라미 3번의 절차는 그 A-랑 B뿔 정도 해주세요. 초시, 복시, 전시가 있는데 이름이 똑같았죠 아까. 초복전, 그렇죠? 그럼 이 내용도 같다는 거 다르다는 거야? 같다는 겁니다. 같다, 그렇죠? 여러분 초시가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이게 중국에 무슨 제도로 갖다 쓴 거냐면은 중간에 시험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지역별 시험이 있어요. 이 지역별 시험을 뭐라 불렀었게? 지역을 옛날에는 향이라 불렀었거든. 향시라고 했었어요. 향시. 자, 요거 붙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향시 각각 지역에서 보는 겁니다. 이거 붙으면 어떻게 한다? 자, 요거 붙고 나면은 서울에서 모여갖고 뭐 한다? 모여서 보는 시험. 이걸 뭐라고 한다? 회시라고 그래요. 회시. 이 두 가지 시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회시를 보는데 회시를 감독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독하는 사람한테 애들이 충성하더라는 거야. 합격한 애들이.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신화 뽑는 건데 감독관한테 충성하는 거야 애들이. 이 새끼들 봐라.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왕이 직접 참여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게 됐다? 원래 두 개밖에 없었는데 뭐가 나타났다? 전시라는 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다만 무슨 시험만? 문무과만. 문무과만 전시라는 게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몇 차? 1차, 2차, 3차가 있는 건데 조선 이걸 뭐라 부른 거죠? 조선 이거를 초시어. 두 번째 이거를 복이 두 번째라는 뜻이니까 복시어. 이걸 뭐라 한다? 전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시는 어디서 보는 시험이야? 지역이야.
이거는 이거 붙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게요. 이건 안 끝나는 거야. 대략적으로 보면은 초시 같은 경우는 7배수 정도를 뽑아요. 만약에 100명 뽑으면 초시는 학교생 몇 명 나오는 거지? 700명이 나오는 거야. 700명이 다 공직생활 할 수 있게 없게요. 못해. 요거를 100명으로 줄이는 게 어디서 한다고? 여기서 하는가. 이거는 지역별 몇 배수 뽑는 겁니다. 지역 안배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거 붙는다고 엄마한테 전화하면 안 돼? 설레발이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 붙어야지? 이거 붙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 붙어야지. 이거 붙어야지 뭐가 된다?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철저하게 이제 뭐 위주로 한다? 요거는 지역별 몇 배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뭐다? 성적만 가지고 따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한쪽 인재가 쏠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뽑게 하려고 이걸 한 거고, 여기는 이제 피도 눈물도 없어. 여기에 붙은 사람이 만약에 뭐 전라도 300명, 뭐 경상도 300명 이렇게 700명씩 뽑았다 한번 해보자고요. 700 뽑았는데 이게 붙은 게 경상도만 다 붙은 거야. 문과는 33명, 문과는 28명 뽑는데 문과 33명이 다 경상도인 거야. 이래도 어떻게 한다? 그냥 가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단 말이야. 한번 기회 줬잖아. 한번 아시겠죠? 기억 보세요. 지역 안배, 지역별 인구 비례 이런 말 뜨면 뭐라고요? 초시라는 거야. 자, 니은에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면 뭐라고? 초시 아니야 이거는. 이건 뭐다? 복시 말하는 거야. 복시. 엄마한테 전화는 언제 한다고요? 복시 때 하는 거야. 전시는 왜? 전시는 너무 늦게 하는 거야. 이미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언제 결정 난다? 복시 때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럼 전시는 뭐 하는 걸까? 그냥 왕이 가서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순위정이라는 형식만 하는 거야. 네가 1등이네, 네가 2등이네, 이것만 해주는 거야. 합격은 이미 결정 난 거고. 합격은. 자, 니은에 합격 여부 결정했다. 도별 안배 없앴다. 이제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능력이야. 이제 성적 순위다. 자, 디귿은 순위만 결정했다. 그래서 갑을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갑을병이 순위잖아. 그게 전시에서 나오는 거야. 전시. 자,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봅시다.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왕이 참여하면은 자격증이 좋은 거 중에 나쁜 거 중에요. 홍패, 백패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당신은 색깔이 있는 게 좋았을까? 없는 게 좋았을까? 물가 비쌉니다.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왕이 참여하는 시험에는 홍패 준다, 백패 준다? 홍패를 줘요. 홍패. B급 정도 해주세요. B급. 속가 봅시다. 속가. 동그라미 2번 응시 절차 B급 정도 해주세요. 초시 뭐다? 지역안배. 복시 뭐다? 끝났어. 성적순이야. 자, 동그라미 3번은 다시 A급 해주시고요. 속가 붙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학 들어가거나 문과 보거나 학업 관리가 되기도 한다. 그건 다시 A급 해주시고. 자, 문과 봅시다. 3년마다 한다. 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다시 B뿔 해주세요. 초시, 복시, 전시 똑같습니다. 다만 선발 인원이 달라. 차별이 있어. 누가 더 많다? 문과가 많아. 문과 몇 명? 떨이? 원이 아니야. 떨이? 뜰이야. 문과는 28명입니다. 자, 그 구분 좀 해주세요. 동그라미 4번에 홍패 수요는 B급 정도 해주시고요. 품계도 달라. 문과가 좀 낮아요. 한 등급 낮습니다. 13페이지 봅시다. 잡과 3년마다 똑같아. 다만 이거는 이제 정원이 어떻다? 33, 28명 이렇게 얘기 안 해. 왜죠? 잡과는 잡학 8학 내지는 잡학 10학이 있다라고 해갖고 과목별로 정원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정원이 달랐다는 말을 씁니다. 양가로 6번에 취재하고 이과는 B급 정도 해주세요. 이건 기타 시험인데, 취재는 그냥 간단 시험을 말하는가. 지금 경찰서장을 뽑아야 되는데, 파출소장을 뽑아야 되는데 시험을 거칠 시간이 없는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갖고 파출소장 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치안이 안 되잖아. 그때 급하게 뽑을 때 보는 시험을 뭐라고 한다고?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를 간단히 재능만 취한다? 취재라고 해요. 이과는 서리들 뽑는 시험을 말하는가? 향리 아전 선발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 취재는 시험을 보는 형식을 말하는 거고, 이과는 대상을 말하는가? 대상. 서리만 뽑는 걸 말하는 거고, 취재는 서리든 수령이든 기술관이든 뽑을 수 있는데 방식을 어떻게? 간단히 테스트만 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취재는. 아시겠죠? 314페이지 보시면 음서가 있는데요. 음서는 대상과 승진 범위가 고려보다 축소됐다. 이게 A급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고려시대는 뭐를 할 수 있었죠?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었죠. 이 중에 누구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 문벌규종만. 얘는 그냥 프리패스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몇 품 이상이 돼야지만 쓸 수 있는 카드죠. 현직자이면서 5품 이상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현재 품계가 있으면서 5품 이상이 돼야지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누구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애들은 안 되는가? 이런 애들은. 자, 여기도 있었대 없었대?
있었대. 근데 그게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2품 이상이라고 했었는데 정확히는 3품 이상입니다. 그 사람만 할 수 있고 대상이나 승진되는 것도 범위가 조금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음서로 들어가는 것을 되게 창피했다라고 해요. 애들이 안 쳐줘. 합격자 모임 같은 걸 하면 있잖아요. 시험 봐서 들어온 애들이 또이또이 뭉치고 음서 출신자들은 부를 때 걔들은 따로 불러요. 취급을 안 해줘. 그래서 관직 생활로 쪽팔려갖고 못해. 어떻게든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디 용어다? 조선 용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